지난 10일 이후 전북에서 메르스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시작된 전북의 메르스 사태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산 주인의 작은 민원을 계속 미루던 장수군이 오히려 야산에 무단으로 길을 만들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 등을 성과로 꼽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의 어린이집 누리예산 파행 사태가 7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은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전북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2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메르스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직거래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박과 토마토, 파프리카 등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판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열었고요. 7월 2일과 3일 아중리 분수대 공원에서 전주 시민을 상대로 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펼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10일 이후 전북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엿새째 2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자가 가장 많을 때는 765명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관리 대상자 가운데 마지막 메르스 환자 접촉일은 6월 23일입니다. 메르스 잠복기가 2주이기 때문에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7월 7일이면 관리 대상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김제 50대 메르스 환자가 퇴원하기 때문에 전북은 메르스 종식까지 사실상 일주일 남은 셈입니다. 경인 지역에서 추가로 환자 발생을 하거나 접촉자들이 통보가 많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 국면으로 가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일 순창에서 전북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가 한 달 만에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전라북도가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 보건체계가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 구성됐는데 여기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추가하면 전염병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6군데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남지역본부를 광주에 둘 것으로 알려져 전북의 호남 예속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산 주인의 작은 민원을 계속 미루던 장수군이 오히려 야산에 무단으로 길을 만들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요구조차 들어주질 않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사는 조모 씨는 지난해 장수의 한 야산을 구입했습니다. 산을 가꾸며 지내려고 산속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장수군에 10번 가까이 찾아간 뒤에서야 겨우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간단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자리가 비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 번이서 이렇게 절차가 끝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 씨는 야산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수군이 동의도 없이 조 씨의 땅을 침범해 이처럼 계곡을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수군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땅 주인이 바뀌면서 연락처를 찾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저희가 이제 토지주를 그전부터 동의서를 맡으려고는 했었어요, 사실은. 네. 했었는데 이제 토지주가 바뀌다 보니까 연락처라든가 이런 소재지 파악이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조 씨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더 잘 알 텐데 왜 공문 하나 없이 전화 한 통화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한테 여러 번 더 고통을 줍니다. 이게 지금. 작은 민원은 수도 없이 미루면서 오히려 남의 땅에 무단으로 공사를 벌인 장수군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일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일부터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위택스로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 개선 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외 수입을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위택스에선 납부할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민선 6기 1주년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민선 6기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와 과제를 밝혔는데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와 삼락농정, 탄소산업 등을 성과로 꼽았지만 새만금과 종합경기장 재개발 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세계 태권도 연맹 집행위원회가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무주를 발표했습니다. 민선 6기 1년을 맞은 송하진 지사가 가장 큰 성과로 꼽는 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그리고 탄소산업 발전의 기초를 확보한 것도 성과입니다. 삼락농정의 틀, 토탈관광의 틀, 탄소산업의 틀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짜여졌다는 것을 저는 가장 앞으로 계속 도정을 해나갈 사람으로서는 크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송하진 지사는 그러나 새만금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와 정읍, 완주를 융복합 소재와 농생명 융합도시로 만드는 연구개발특구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맞물려 착공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송 지사는 전주시 의회와 전북도의회에서 종합경기장 재개발 절차를 승인한 만큼 전주시의 개발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그 채용용지를 상업용지로 땅을 용도까지 바꿨습니다. 이걸 뒤집으시오, 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새만금은 신공항과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있고 수질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및 또는 정부 계획안에 항만이나 철도가 반영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지난 4월에 개통한 호남선 KTX의 요금 인하와 운행 시간 단축 문제도 민선 6기 전북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가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해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려면 2020년까지 5만 명을 수용할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대회 유치 도전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야영대회로 강원도 고성군이 2023년 대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어린이집 누리예산 파행 사태가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어린이집은 정상화됐고 학부모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은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개월간의 힘겨운 누리예산 싸움을 끝낸 어린이집은 이전보다 한결 밝은 분위기입니다. 누리예산 지원 중단 소식에 원아들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최악의 보육 대란만은 막을 수 있어 한숨 돌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결이 돼서 참 기쁘고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이제 그 불편한 마음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으로 7월부터 정상화될 거라는 소식에 가장 반가운 사람은 학부모들입니다. 그동안 보육료는 물론 아이들이 차별받는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했던 학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돼서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지원이 된다니까 안심도 되고 이제 그동안 애써주신 원장님께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속마음이 복잡합니다. 올해 예산은 오랜 농성과 정치권의 중재로 해결됐지만 당장 내년부터가 또 걱정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상위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을 고치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도 교육감은 물론 전국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들과 힘을 모아 정부와의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한 공약사항들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전라북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한호총 산하의 어린이집들, 그다음에 교육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서 투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겹게 올해 보육료 문제를 해결한 전북의 어린이집들은 이제 정부와의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제출한 성과 보고서와 서면 평가, 현장 실사 결과, 차사고 지정 취소 기준인 60점을 넘어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차사고 지정 취소 기준이 너무 낮아 해당 학교들이 평가에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인의 재정 부담 비율이 낮고 대입 중심의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일손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박선선 할아버지 집이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느라 봉사들이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꼼꼼한 걸레질에 마루는 금세 티끌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더웠고 힘들어도 그냥 청소도 하고 와서 같이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깨끗이 청소해놓고 오면은 여기도 쉬시고 게 마음도 편하고 좋아하시고요. 좁은 욕실에서는 장마에 눅눅해진 빨랫감을 세탁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봉사들의 수고에 집안이 환해지자 노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와서 막 자랑해요. 이렇게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나와서 해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30여 명의 봉사들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일손 나눔에 나섰습니다. 집안 청소는 물론 빨래와 반찬 만들기, 마을 동무까지 10년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몸도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 맺은 인연을 또 끊기가 참 어렵고 정말 끈끈한 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물질보다도 그런 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묵묵히 일손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들이 몸이 불편해 간단한 걸레질조차 힘든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커다란 힘과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보건소의 신축 부지로 홈플러스 전주점 뒤편 공영주차장이 결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주민과 시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접근성과 부지 매입비 등을 고려한 끝에 덕진구 보건소 신축 부지를 홈플러스 전주점 뒤편 공영주차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2017년까지 117억 원을 들여 새 덕진구 보건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전북 8개 대학이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오늘 전라북도와 그린 캠퍼스 실천 협약식을 갖고 학생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강의실 조명을 LED로 바꾸는 등 에너지 절약 활동을 펼쳐 친환경 그린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JTB 전북 문화예술 아카데미 3기 수료식이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JTB 전북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지난 3월부터 문화와 예술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연과 토론 등을 갖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연못에 던진 소원동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8살 양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달간 6차례에 걸쳐 전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 연못에 관광객들이 던진 소원동전 6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주민센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제에 사는 69살 소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소 씨는 지난 1월 김제한 주민센터에 찾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위한 병원 진료비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에 도박 현장에 있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5시쯤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된 7명 가운데 2명이 전북경찰청 소속 이모경위와 김모경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가 생활한 고궁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어떤 기분일까요? 창덕궁 낙선제에서 궁궐 숙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궁궐 숙박 체험 프로그램이 추진될 창덕궁 내 낙선제 일곽입니다. 1848년 완공돼 헌종의 후궁과 할머니가 살았던 곳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여사와 고종의 외동딸인 덕혜옹주가 함께 살았습니다. 문화재청은 보물 1764호로 왕이 드나들던 낙선제의 본체는 보존하고 후궁이나 공주가 살았던 석복헌과 수강제는 각각 객실로 단장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과 왕비, 왕족들이 생활했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당시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그 느낌을 석복헌과 수강제에는 각각 한 가족씩 머물 수 있습니다. 급수와 전기는 물론 냉난방 시설도 새로 갖출 예정인데 숙박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와 공사까지 마치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예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문화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오히려 보존에 도움이 되고 관광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문화재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낙석제가 160년이 넘은 목조 건물이라는 점에서 개조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최호원입니다.